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최종을 크게 버렸어 가자. 자,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바로 면접이죠. 자, 이 면접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전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BEI 면접과 SI 면접만 있었어요. 즉, BEI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구조화 면접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거고요. 그리고 SI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상황 면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술 면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이 구술 면접이 새로 생겨났어요. 선생님, 구술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요게 이제 새롭게 하나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거는 인성 면접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BEI 면접이 있는데 굳이 무엇을 인성 면접을 더 할 이유는 없겠죠. 왜냐? BEI 면접은 구조화 면접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행동 사건 인터뷰라고 합니다. 질문 내용은 피면접자가 겪은 성공 경험에 대해서 묻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취했던 구체적인 행동과 조치를 자신만의 이야기로 응답하도록 안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뭐가 있느냐 하면 꼬리 질문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인성면접, 그러니까 인성면접은 대부분 무엇과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이나 가치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구술이라는 뜻을 얘기를 해봐요. 구술은 말로써 무엇을 서술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뭐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면은 지식과 관련된 거.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식과 관련된 건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해보면 상황 면접과 비슷하게 간다면 상황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비슷하게 간다면 여러분들이 건보법이라든지 또는 요양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보법과 관련된 내용 이런 상황이 있다. 건보법의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물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요양법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본질적인 부분들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건강보험공단은 무엇이며 건강보험공단이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사회보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면접에서 나오는 거겠죠. 지금까지 건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건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건강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훨씬 더 중요했고 직무 관련 능력은 건보법 시험 치면 되지라는 걸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자소서도 조금 달라졌죠. 맨날 경험만 묻던 자소서가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든지 가치관을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냐? 면접에서도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가치관,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그 사안을 바라보는 눈,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면접이 하나 더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구술 면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괜히 구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했었던 BEI 면접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우리가 했었던 BEI 면접부터 한번 살펴보면 행동 사건 인터뷰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이게 BEI 면접일수록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실제로.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제 면접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면접관 교육을 받을 때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굳이 면접자들에게 나쁜 인상을 줄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하면서 라포 형성을 시켜달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라포 형성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뭐냐 하면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았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인상이나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면 블라인드의 위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긴장 많이 하신 모양이에요. 지금 앉는데도 굉장히 긴장한 얼굴이 역력해요. 긴장감이 역력한데 편안하게 질문을 할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긴장 좀 푸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계시네요. 긴장을 푸세요. 라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면접이 시작되니 여기서부터 나는 체크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체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라포 형성 단계예요. 그래서 초반에 면접관이 여러분들을 칭찬하거나 또는 긴장하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라거나 또는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거나 또는 대기하시느라 힘드셨죠? 대기하시는 동안 뭐 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약간 사적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뭐냐 하면 라포 형성 단계이기 때문에 이건 점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냥 응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태도입니다. 응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여기에서 긴장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한테 어떤 경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요. 경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듣고 꼬리 질문을 좀 더 하게 됩니다. 꼬리 질문은 여러분들의 블라인드, 그러니까 어떤 성별이라든지 또는 어떤 부모님이라든지 고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질문을 피해서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경험을 하면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뭐 이런 것들을 묻는다라든지 그렇게 좀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BEI 면접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꼬리 질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 질문을 하는 경우들도 꽤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통 질문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채점을 하는 기준을 똑같이 하고 싶어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비교 분석이 되잖아요. 비교군이 딱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 질문이 있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이런 경험이 있다면 자신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든 면접자들한테 동시에 이야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I 면접을 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블라인드 채용이 되고 나서부터 나온 그런 면접 유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3단계 마무리 단계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나 면접 잘 본 것 같아. 너무 잘했다라고 칭찬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그 공단의 이미지를 나쁘게 할 이유가 1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쁘게 할 이유가 1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걸 해주는 거예요? 너무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집에 무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를 해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들려주시느라고 면접에 충실하게 임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것들은 점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반드시 요런 데에 점수가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